매출을 보면요. 예. 이익률이 40몇 %예요. 작년에 보면 48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0억입니다. 엄청난 비율인데요. 이런 게 회사를 지금 이게 폐업 의도는 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훈련장 회사 부동산 다 이게 매물돼 있고 PC까지 예. 거래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는 먹튀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먹고 튀는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장 내 문제가 있으니까 폐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뭔가를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모르는 이게 직장 내에 또 엄청난 게 있지 않나. 응당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대표로서 직장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잘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직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직원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회사도 지금 폐업하는 수순에 이르니까 자숙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좀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쪽에서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론 보도 등 토대로 지금 조사 착수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른바 이게 강영욱 씨가 운영하는 이 회사 내의 직원들을 향한 어떤 갑질 의혹이잖아요. 이게 논란의 소지인데 지금 뭐 고용노동부가 예의주시하고 조사 검토 중인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알려져 있는 갑질 의혹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하다는 건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신원으로 제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첫 번째 지속적인 폭언과 또는 뭐 물건을 던진다는 것은 폭행이거든요.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CCTV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에는 개인정보법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보안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생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매뉴얼에서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시로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CCTV로 그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이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뭐 임금 부분이라든가 뭐 업무의 부당 지시, 그러니까 이 업무 이외에 이제 사적인 어떤 심부름 시키는 것도 문제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직장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폐업되어 있고 직원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조사 대상과 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폐업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이제 문을 닫을 전제로 부동산도 내놓고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고객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이 언제 중단된다도 고지가 일부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떤 분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 계획으로 이제 사업을 좀 접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이런 폭로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이 강영욱 씨가 운영하는 이 기업,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 그러니까 뭐 반려견 등등에 대한 어떤 교육이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주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매출이 한 50억 정도니까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상태로만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6월 30일 보듬교육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어떤 고지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면 지난해 한 50억 가까이 매출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고 PC업체 블로그에 이 회사 보듬 컴퍼니거든요. 이 회사에 중고 컴퓨터 뭐 매입했다는 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아 회사에 이제 기자재를 중고를 팔고 뭔가 정리하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이 고용노동부 쪽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만약에 폐업이라면은 이런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실 자체가 이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손석희 변호사 지금 폐업 상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모습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걸?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매출을 보면요. 이익률이 40몇 %예요. 작년에 보면 48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0억입니다. 엄청난 비율인데요. 이런 게 회사를 지금 이게 폐업 의도는 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훈련장 회사 부동산 다 이게 매물돼 있고 PC까지 거래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는 먹튀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먹고 튀는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장 내에 문제가 있으니까 폐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뭔가를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모르는 이게 직장 내에 또 엄청난 게 있지 않나. 실제요. 직장 내의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구속되는 물론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예. 더 폭로보다 더 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폐업하려고 하나 이런 게 의심이 들 정도로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잘 커나간 회사를 갑자기 경영 상태로 봐서는 폐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직장 내 직원들하고 더 지금까지 폭로된 것에도 엄청난 충격이지만 더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엄청난 게 있으니까 폐업해버리면 예. 사실상 이게 조사나 이런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 고용부 쪽에서도 나와서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면 뭘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직원들 수소문하고 다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이미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실제는 이게 조사가 회사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짐작할 뿐이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폐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이 굉장히 묘하다는 거죠, 지금요. 지금 보면 노동부 관계자가 언론보도 토대로 조사 착수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사업장 방문했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럼 이미 뭐가 진행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곤란해지는 겁니까? 그럼 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시정명령 가태료 뭔가에 어떤 적극적인 처분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처분 대상자가 폐업을 하고 그 회사가 사라진다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선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직원들이 현재 일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라면 조사 협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지금 있죠. 약간 의혹 폭로성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전직 직원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직원들이 그 작년부터 계속 직원 수를 줄여서 뭐 6명으로 있었다가 3명으로 줄었다. 지금은 직원들도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직원들도 지금 익명으로 이제 제보를 하는 것이어서 누군가 총대 메고 나서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사안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조금 사실관계 규명이 좀 어렵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직 직원들이라고 밝히신 분들이 폭로한 내용들이 아 이거 일반 직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라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데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요. 이게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강영욱 씨는 아무 입장이나 반응이 없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폭로가 이어지는데도 침묵. 본인의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도 뭐 한 200만 명 넘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난 18일 이후 영상이 올라오는 것도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행사나 뭐 방송도 지금 결방됐고 행사도 지금 불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손정혜 변호사.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고민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된 사실이 나온 것은 반박하고 싶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도 하겠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운 건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사과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사과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부인하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예.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측과 추측이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던 특히 여기 그 프로그램을 믿고 따랐던 견주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갑질 문제를 넣어가서 이제 뭐 강아지 반려견들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방송에 많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 가타부타 입장을 표명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가 만약에 변호인으로서 의뢰를 받으신다면 어떤 조언이 법률적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6명, 9명 소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런 직장 내 갑질과 아닌 것이 경계가 모호하게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인으로서면 응당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대표로서 직장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잘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직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직원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회사도 지금 폐업하는 수순에 이르니까 자숙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좀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만약에 의뢰를 이거에 대한 조언을 법률적 조언을 요청받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저는 김호중 사건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건이 유사점이 많다 봐요. 아, 유사점이 보입니까? 상당히 그 유명인이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김호중도 이제 그 막내 보고 네가 책임지라 이런 다 갑질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예. 아. 근데 대응은 180 다르잖아요. 예. 김호중 씨는 이제 그 계속 허위로 해명하다가 해명을 하고 있긴 매를 버는 한데. 거예요. 아. 처음에 자백했으면 음주로 끝나는 거예요. 예. 한 3개월 자숙하면 뭐 용서해 줄지도 모르죠. 예. 근데 계속 매를 벌어서 제가 7, 8개까지 늘었잖아요. 예. 근데 저 우리 대통령 강영욱 씨는 예. 대응을 제가 변호사람에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왜? 반박할수록 이게 더 추가 폭로나 정이 계속 나옵니다. 오히려 그리고 반박이 계속 거짓말로 반박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저 폭로는 이게 팩트라 보거든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데 허위 처벌 각오하고 허위 폭로는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지금 침묵하면 더 확산 안 된단 말이죠. 그 언제까지 진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그냥 뭐 조사 놓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예. 좀 이게 잊혀지겠지.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 어. 그래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김호중의 변호인이었다면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이게 거짓 해명을 자꾸 하면 계속 커집니다. 이게 약간 묘한데 그럼 침묵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의 차라리 시각에서 본다면 법률적 오히려 이게 조언으로는. 이러면 소나기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팩트고 직장에 보는 사람들이 워낙 정인이 많은데 예.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인정한다고 봐야죠, 침묵은. 근데 더 논란이 확산되는 거는 막고 있다는 거죠.